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26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의료 파업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부터는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이제 마지막 26, 7, 8, 9 3일간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의사협회와의 전면 이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새벽까지도 협상을 했지만은 결국 타협을 못 봤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코드 의료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힘으로 의사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미 이 코로나로 재미를 봤잖아요. 4.15 총선 때 재미 한번 봤죠. 이번에 이 부동산 문제, 폭우 문제 등등 민심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이 떠나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힘으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여러 가지 조짐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176석의 무기를 가지고 이 부동산 3법을 밀어붙였는데 여론의 파장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이 이렇게 힘으로 법으로 그야말로 법을 지켜가면서 밀어붙일 이 청와대발 비리 의혹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유야무야 흐지부지 끝나가는 거 우리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데서는 일체 대통령은 입 한 번 빵긋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의료 파업이 나오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데, 정책 방향만 바꾸면 끝까지 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2차 총파업과 관련해서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자, 강력히 대처할 때가 언제죠? 이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난 지가 언제예요? 지금까지도 공모 혐의 역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수사 잘못한 거예요. 왜?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르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추미애가 대리인처럼 해서 윤석열을 코너로 몰면서 정치적인 수사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미향 사건 마찬가지죠.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마찬가지죠.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라임 사태니 무슨 등등 금융 부정, 이런 많은 엄청난 파장 이야기되는,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 한 번 빵긋하네요.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가 작년 내내 도발을 많이 해왔고 최근에도 김영희 의원을 내세워서 도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의 이런 파업, 여기에 대해서만 법을 강력히 집행하라 얘기하냐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민노총은 지금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방역대책본부 정은경이도 힘이 없죠. 그걸 가지고 조사한다고 하는데, 광화문 집회, 그야말로 보수단체들이 했다는 집회에 대해서는 그 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노총은 절대 이 강제적인 이 조사 응하지 않겠어 딱 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꼭 의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게 나오는지 우리 국민들 민심이 더 떠나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는 한술 더 떴어요. 총리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한술 더 떠서 법이 허용하는 제재를 제대로 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를 이제는 검토하겠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이 호전이 없게 되니까 오늘에 이르러서야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감염병 학회를 비롯한 10여 개의 전문 협회에서 3단계 격상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벌써 며칠 전부터 나오기 있었어요. 그 사이에 계속 300명, 400명 이상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서야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루하루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이번 의사들 파업의 핵심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핵심 원인. 이 핵심 원인은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매년 400명씩 10년간 그래서 4,000명 양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장에서 두부 찍어내듯이 의사를 찍어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어떤 의사를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어요? 의사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격도 없는 의사들 양산해가지고 그야말로 오진을 계속 늘려놓으면 결국은 국민 건강이 인질로 잡히는 더 나쁜 상황이 돼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가는 대한민국 의대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방역 사태 때 전 세계 1등 방역가 된 것이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했지만은 이 최고의 의료진들이 뒤에서 딱 버텨서 희생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의해서 의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 정원도 늘리고 의대를 개혁해야 되는데 자 의대 정원 무조건 하고 400명씩 기계적으로 찍어내요. 그 다음에 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의대 설립하면서 학생은 누가 뽑느냐? 민간 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뽑는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조국의 아들 딸들 제2, 제3의 조국의 아들 딸들이 양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 한약 급여화시키는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이런 것이 시기에 맞지 않다. 지금 상황에 맞지 않고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 공론식 대안이다. 현실성에 결여된 정책은 여러분들 성공을 못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대 전임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파업 이유를 대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뭐 학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서울대 의사들이 지금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또 학생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오늘 전격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 발표를 통해서 의대 정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저도 그동안의 논평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타이밍이 문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그렇게 시각을 다투는 초능을 다투는 문제냐. 일단 코로나 사태를 방역하는 데 최우선을 줘야지 왜 하필이면 타이밍을 요때 의대 정원을 하고 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비대면 진료를 높이고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 아주 민감한 이슈들을 꺼냈느냐. 이것이 바로 보건복지부가 무능하고 현 정권이 무능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하나의 증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서울의대 교수 550명 전원명의 성명에서도 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코로나 일단 종식한 다음에 지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이번 사태로 해서 희생을 당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레지던트. 이 제자들 생명을 걸고 의사들이 서울의대 이 보직 교수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대로 처리하라. 정세균 총리도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거와 강력히 목숨 걸고 바치겠다.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명을 발표한 사람들은요. 서울대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주임교수 47명이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전체 교수 550명을 대표해서 발표한 입장문 성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뤄져야 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 과목 인력 부족, 이러한 정부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은 현재 추진 중인 것과 같은 비현실적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다.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과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다.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들의 집단 행동은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다. 혹시라도 의과생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다. 의료계 파업과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초가 지나면 의정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 기로를 앞에 두고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자 고칠 게 없고 어느 한 패러그래프 한 단어 하나가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낙연 이번에 당권 주자죠. 의원. 오래간만에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어요. 제대로 현실을 읽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공공의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쓸데없는 왜 오해 부르는 일을 하냐.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공공의대 결국은 폐기 수순으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학생 선발과 관련된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 이게 시민단체나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더라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 지치도록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정말 이낙연은 속 시원하게 얘기했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정세균 총리 법만 의지해서 이 의사 파업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이 보건복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공공의대라든가 의사 정원 확대하는 문제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말 찬사받을 일이고요. 아마도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쯤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아마 이재명이를 다시 치고 1위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면 이낙연 의원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계속 빠지잖아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인기가 없잖아요. 이낙연 의원도 결국 대통령이 되려면 이 건전한 합리적 비판 능력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에 매달리고 있는 이재명이를 이겨야 돼요.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도 작동을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의사들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의사도 지식인이니까 그 고뇌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사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공공의대생 추천을 도대체 어디서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야말로 대놓고 불공정사회 만들겠다는 것이고 현대판 음서제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2의 조국 자녀들이 판친다.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이해찬, 그 다음에 김태년 의대 정원도 확대하고 공공의대도 설립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밝혔어요. 이것이 이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청와대 이제 이 의사 이런 이 개혁 문제를 이 보건복지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다루겠다는데 김상조가 뭘 알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속된 말로 참여연대에서 일해가지고 또 참여연대에서 이래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인데 경제정책 하나도 제대로 못해갖고 민생 파탄 코로나 오기 전에도 다 가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사들한테 맡겨야 되고 지금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사 일선 현장을 모르고 개혁하다 보니까 검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을 모르는 탁상 공론을 하는 이런 관료들의 무책임한 이런 행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대를 가는 거 결국은 운동권 자녀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사회적 비판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낙연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맨 먼저 꺼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이낙연과 이재명 이 각종 언론 활동을 통해서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낙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재난지원금 문제를 자꾸 논란하냐. 그럴 때가 아니다. 일단 방역에 집중하자. 그리고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만큼 국가 재정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낙연 의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선별 지급하냐. 그건 말이 안 되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다 줘야 된다. 15조 예산이 뭐 그렇게 큰 예산이냐. 이런 지금 논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정면 대결하는데요. 이 정면 대결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쫓기는 입장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딱 불붙기 시작한 여론 지지를 끝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논의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곳간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올 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재난지원금을 줬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났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는 거 이제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4차 추경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죠. 또 빚을 내서 추경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정부 입장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중에 무엇이 옳으냐.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또 얘기했나.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혜택 보는 사람이 분리되면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게 돼 있다. 즉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하나 하는 조세, 저항이 생기게 되고, 잘못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반 딱 나눠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 붙여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다. 못 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제외되니 화가 나고 결국 국민이 반반으로 나눠서 갈등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때는 총선이 가까우니까 둘 다 예외 없이 다 주자. 이런 입장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권 주자로서 가장 유력하게 당을 책임지고 나갈 이낙연 의원이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은 이 장밋빛 희망과 꿈에만 사로잡혀서 현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다 신중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일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또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이것을 여론조사로 하면요, 전 국민 주자 이런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겠죠. 여론조사. 어려운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꼭 여론조사대로 따라서 정책을 핀다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극단에 처하게 된다. 나라가 망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